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주산을 배울 수 있는 기관별 특징과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의 종류에는 백화점이나 주민센터, 대형마트, 지역 문화회관, 구민체육센터, 지역 레포츠센터, 또 드물게 방송국 문화센터 등이 있답니다. 자, 이 문화센터의 장점은 무엇보다 가장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을 수업을 보내놓고 어머님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단점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 입장에서 본다면 요 주민센터를 제외한 다른 곳들은 실은 어머님들께서 지불하신 교육비가 비율제로 기관과 선생님께 나누어진답니다. 즉, 선생님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나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 아이들을 지도해 보고 싶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곳의 문화센터 경험을 쌓으면 참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입니다. 자, 자녀들이 학교를 입학하면 방과 후 교실 많이 이용하죠. 주산의 경우 다음 학원을 가기 위해 그 남는 시간에 많이들 하는데요. 장점은 역시 학교 아니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또한 교육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겁니다.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주산은 저학년 1, 2학년 친구들이 많이 수업을 받는데요. 실은 주산은 저학년들의 경우 한꺼번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대1로 지도를 해야 효과가 크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반에 많게는 20여 명이 넘는 경우는 거의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완전 기초, 주판 잡는 법 정도, 엄지검지 사용하는 정도만 하다가 많이 배우는 경우 보수까지만 나가도 많이 배웠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생이 적은 반에 들어간 경우 방과 후에서 선생님과 소수의 학생들만 잘 배울 수 있답니다. 그건 또 장점으로 있어요. 교육비도 저렴하죠. 학교 안에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죠. 학생 수가 적다면 선생님께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명씩 들어있는 함께 수업을 듣는 1, 2학년 꼬마들의 경우는 화장실도 가야죠. 수업 들어와서 가방 꺼내야죠. 챙겨야죠. 글씨 써야죠. 바빠요. 그래서 실은 거의 수업을 못하고 실은 돌봄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단 학생 수가 적거나 보조 선생님이 있는 경우엔 좀 훨씬 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장점은 교육비가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것이죠. 다음은 주산학원입니다. 자세히 찾아보면 주변에 주산학원이 한두 군데가 있을 수 있답니다. 주산학원은 문화센터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보다는 교육비가 훨씬 비싸죠. 그렇지만 보통 이 주산학원은 주 5회나 주 3회 정도 친구들이 와서 배우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되고 또한 선생님이 거의 1대1 지도가 가능하므로 요 두 군데보다는 아무래도 진도 면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답니다. 주산은 배워서 그냥 책을 덮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복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쑥쑥 느는 거랍니다. 다음 전문학습지입니다. 전문학습지는 주변에서 보면 무슨 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센터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보다는 교육비가 비싸고 주산 학원보다는 저렴합니다. 대신 선생님들도 집으로 방문하는 곳도 있고요. 친구들이 학원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학원으로 가는 교재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아무래도 단점이 굳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좀 자주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방문 선생님들의 경우 나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중도 포기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완전 기초만 배우고 급히 투입된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화까지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 수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주산 수업을 하다가 이것을 수학과 병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수학 학원을 하시거나 수학 과외를 하시는 분이 주산을 익혀 수학과 연계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혹시 수학 학원이나 수학을 지도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주산을 배워 함께 병행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 개인 수업은 공부방일 수도 있고요. 개인 과외일 수도 있고요. 방문 수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교육비의 기준은 선생님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 네 가지보다는 전문적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요즘 주산은 무조건 과거처럼 빠르게 주산을 놓고 암산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교과 수학에서는 그렇게 큰 수를 다루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칙 연산의 암산과 주판 놓기가 가능하다면 저는 교과 연산을 꼭 추천드립니다. 교과 연산을 주산과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크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암산을 잘한다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5학년 혼합계산에서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혼합계산이 5학년 1학기 1단원에서 나오는데 혼합계산에서도 좋고요. 4학년 1학기네요. 4학년 1학기 큰 수의 나눗셈 할 때도 사칙연산을 배워놓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자연수의 사칙연산을 익혀놓으면 연산은 그리 어렵지 않답니다. 자, 주산을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적정한 연령, 제가 항상 말씀드린 7세죠. 7세 가을 이후 적정한 연령과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이 네 군데 중에서 가장 장점이 많은 것, 내 아이에게 제대로 익혀 교과 수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잘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기관이나 선생님을 선택할 때 자연수의 사칙 연산이 완벽히 잘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인지도 혹시 물어보세요. 급하게 배운 분들은 더하기 빼기 간단한 곱셈 정도까지만 익힌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주산을 시작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사칙 연산까지 꼭 지도해 주세요. 자, 여기에 있는 네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만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렇지만 자녀가 너무 싫어한다. 그거는 굳이 배우지 않게 해주셔도 돼요. 왜냐? 주산이 아니어도 배울 수 있는 연산 방법은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학년, 특히 7세에 배울 때는 주산을 공부보다는 놀이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주판이 어쨌거나 도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별 장단점을 적어놨으니 어머님들께서 좋은 선택을 하셔서 끝까지 잘 배워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